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간 그러면은 사업 전략의 종류, 또 주의사항, 또 사례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뭐 여러 번 봤던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셋째 시간은 순수하게 좀 이렇게 교과서적인 사실을 복습도 하면서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 전략이냐, 개인 간 전략이냐, 조직적 전략이냐, 지역사회 전략이냐, 또는 국가정책 수준이냐, 5가지. I자를 붙여서 individual, interpersonal, institutional, community, policy.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범위가 이렇게 좀 커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개인 맞춤형 중재가 되겠고, 개인과는 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또는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는 전략이 되겠고, 조직은 직장이나 학교 같이 어떤 물리적인 경계가 있거나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지역사회는 조금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의 구조나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거는 주로 이제 국가 차원의 각종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노벨상을 받았던 달그랜 화이트헤드라는 모형인데 거의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냐, 개인적 생활 양식이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네트워크이냐, 컨디션, 여건이냐, 일반적인 사회경제 문화 환경 조건이냐,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사한 개념을 이렇게 피라미드가 아닌 동심원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처럼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개인 간 차원과 조직적 차원과 지역사회와 이렇게 국가 정책이 한 개인을 이렇게 뭐 2중, 3중, 4중, 5중으로 포위를 할수록 사람이 변하기가 좋겠죠. 개인적으로도 막 동기부여가 있어가지고 지식이 쌓아가고 태도가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그래서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같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막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변하면은 제일 한가운데 있는 이 개인이 변하기가 더 쉬울 거고, 그 사람이 또 직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학교를 갔는데, 그 사람이 소속된 가정이나 경로당이나 조직체조차도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장하는 규칙이나 규제나 시책이나 비공식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이 변하면은 더더욱 변하기가 쉽겠죠. 거기다가 지역사회까지 변화가 있으면 그죠. 개인, 집단, 조직적,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를 다 포함하는 이 지역사회 변화까지 있다면 변화가 더욱 쉬울 것이고, 거기다가 국가의 변화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내가 운동을 하고자 뭐 지식을 쌓고 태도가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했는데 가족들도 같이 변하고 친구도 같이 변하고 동료도 같이 변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학교나 작업장이나 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또는 정보의 태도까지 변한다면 저는 20년 가까이 걸어서 자전거와 걸어서 출퇴근을 해왔는데 저 같은 사람은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 가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헤이그, 암스테르담 그런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면 저는 거의 자동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오로지 남을 위한 봉사 때만 보통 쓰고 저를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대전, 서울 가더라도 보통 자전거를 접어가지고 KTX에 넣어서 가는, 그래서 거기서도 뭐 한 15km, 20km 정도는 자전거로 이동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사는 게 천국인데 역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굉장히 자동차 위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제 직장에서도 뭐 아주 여러 가지 머리를 잘 써야 이렇게 보관이나 이런 게 용이를 하고 가족들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친구들도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제 나름대로는 그런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지금은 또 알코올과 건강행동 학회장과 변화 보건교육 건강정신 학회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또 표로 만들기도 합니다. 개인적, 개인간, 조직, individual, interpersonal, institutional, 지역사회 차원, 정책 차원. 그래서 개인의 지식태도 믿음, 기질과 같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보통 교육이나 상담 또는 뭐 문자 보내기, 카톡 상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접근 방법이라면 이거는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 등 공식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지지, 서포트를 한다는 말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기도 하고 뭐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좋은 전문가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시설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잘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죠.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원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장하는 직장의 규칙이나 시책이나 조직 내 환경이나 조직 문화, 비공식적인 구조 등을 만들어 가지고 술 담배 안 하고 뭐 운동하고 날씬하고 그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권장되는 조직이냐. 그게 아니라 뭐 회식하면 1차, 2차, 3차 가고 뭐 회사 식당을 가봐도 별로 뭐 샐러드라든지 뭐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뭐 배려도 별로 없고 자전거 출퇴근이나 뭐 사내 운동 시설이나 뭐 배려가 별로 없다든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직이냐 그 반대의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원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울산 같으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건강한 기업으로 바뀌어 가는 게 우리 국민건강진이 종합계획에도 보면은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것들이 신체활동 분야에도 한 꼭지로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진 종합계획에는 이미 들어 있는데 그걸 과연 어느 지자체에서 한번 그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상당한 좀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울산에서 먼저 이런 앞장을 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위에 나온 이걸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개인, 집단, 조직 간 공식,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네트워크 규범 기준과 지역사회 환경 등을 아주 이렇게 뭐 지역사회 전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도시들처럼 변해가는 방법도 있겠지요. 정책 요인은 국가 정책에서 질병 예방, 조기 발견, 관리 등 건강행동 행동과 실천을 규제하거나 지지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과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올 6월달, 6월달이죠. 우리 유튜버를 비롯해 가지고 알코올에 관한 공공장소의 음주 규제가 강화됐다든지 알코올에 대한 광고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 식상할 정도겠죠.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이나 상담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뭐 우리 워크온 하루에 뭐 예를 들어 30분 걸으면은 뭐 커피 500원 할인, 뭐 식당 1000원 할인. 예전에 포항에서 해서 뭐 전국적인 수상도 했었고 상담의 효과도 아주 대단하죠. 이것도 우리 금년 클리닉 7번 정도 방문하고 금년 진료 7번, 6번 방문하는 제대로 상담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 예방 관리도 한 6개월간 매주 1회 정도 대면 피드백을 주는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된 방법이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한 1년 정도는 또 유지 감량을 위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오만 뭐 안 좋은 이설에 휘말려 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알코올은 뭐 자주 집단에 가까운 AA 그죠? 12주간에 걸쳐서 알코올 12단계 같은 것들이 이미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죠. 제가 올해 들어서 그 금연 캠프에 몇 명을 소개해 봤는데 와 이런 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막 퇴근길에 그 막 플랜카드 이런 걸 보고 플랜카드에 막 불을 켜놔가지고 잊을만 하면 매일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그걸 딱 전달을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딱 보고 입소를 했는데 입소문을 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수준은 1대1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멘토 멘티, 이미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안 끊는 사람한테 또래 리드, 청소년 리드 또는 직장 동료 또는 극기 동아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조 집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아리를 활용해도 됩니다.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관계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조직의 변화는 뭐 이론도 따로 있고 적용하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 뭐 아까처럼 행동 변화의 단계에 따라서 개인이 변화가 됐던 것처럼 조직도 이렇게 변화의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기울이다가 뭔가 시도를 하다가 제대로 하다가 한때 우리 금년 펀드라고 해서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금년을 하는 것도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지역사회 요인은 넓은 뭐 시군구 정도 되는 이런 범위에서 개인과 개인 간 조직을 포괄해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역사회의 영향을 강화시킨다. 그 지역사회에 뭐 금연 관련 단체, 고혈압 관련 단체,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정책 요인은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 정책을 개발할 때까지는 옹호 활동이 필요하죠. 옹호 활동은 뭐 여러 가지로 투고를 하고 뭐 청원을 내고 뭐 의원님한테 뭐 자료를 보내고 비서관을 만나고 필요하면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초안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 수준에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씩 떼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전략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건강 상담이 되겠습니다. 위험령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제공하여서 인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기도 하고 또 행태 개선에 위한 동기부여까지 되면서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안내, 전화, 상담, 정보 제공, 행태 개선, 자원 연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게 우리 보건소원제금융 클리닉, 건강검진 결과 상담 매뉴얼, 모바일 헬스케어도 여기 들어가겠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상담도 들어가겠죠. 사실 우리 뭐 전국에 있는 그 수만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상담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뭐 상담과 관련해서는 동기부여 상담에서 이미 검증된 방법들이 나와 있죠. 상대방과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형성을 해가지고 저항을 하더라도 그 저항과 함께 부르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뭐 정신과 진료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변화의 말이 나오도록 기다려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할 말이 나올 때 비로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는 동기 강화 상담, 동기부여 상담. 이거는 뭐 우리 이미 심리학계, 간호학계, 뭐 보건, 뭐 복지 곳곳에서 이 상담을 심지어 뭐 동네 보면은 심리 상담센터도 따로 있고 이걸 우리 건강 분야에서 잘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제가 뭐 경험해 본 것들도 운동 상담 12주 과정 외국 거긴 하지만 직접 뭐 12주를 수료해 가지고 촉진자 자격을 얻고 난 뒤에 또 한 달인가 더 해가지고 매니저 과정을 얻고 그래서 개업을 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 과정까지 운동 상담, 영양 상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사실은 그 제 인생을 사실 바꿔놓은 그런 과정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지금도 뭐 당연히 돈 한 뭐 6, 7만 원이면은 인터넷으로 이제 영어로 되는 진행 과정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거는 지금 현재 대한비만학회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계속
양성을 하고 있죠. 또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지도자를 또 양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교육 훈련을 받고 관심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유능한 상담 인력도 양성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 교육,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위험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인력이 할 수도 있고, 건강 지도자가 할 수도 있고, 보건교사, 영양사, 체육경사, 보건책임자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애가정별, 생활터별 교육을 실시한다. 뭐 교육은 뭐 우리가 교육부총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한 평생에 걸쳐서 학교 교육이 있고 평생 교육이 있고, 뭐 영어의 뜻은 education, 밖으로 education, 끌어낸다. 그 사람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낸다는 그런 뜻인데, 뭐 교육의 일반적인 강의를 뜻하는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생애가정별, 생활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세분화할 수도 있다. 노인, 보건소, 경로당, 실부센터, 성인은 보건소, 직장인, 주부, 대학생, 입학생, 청소년은 중고등, 아동 등등. 저도 이번 달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직원들한테 실시하는 5종류의 수십 가지 교육을 쭉 보고 있는데, 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식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인식을 고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야, 우리 직장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담,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술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스킬, 술을 거절하는 기술, 담배를 거절하는 기술, 바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챙겨서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느냐 등등을 가르치고 습득하도록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활과정별, 행태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금년, 절주, 활동, 역량 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권장을 하되, 건강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죠.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못한 거는 뭔가, 악화되는 거는 뭔가, 골든 다이아몬드 여러분 배우셨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가 건강 관리 기술을 가르치고 습득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 주민 교육은 보건소에 내소를 할 수도 있고 강사를 파견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는 상당한 또 줌을 활용한다든지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일회성 교육과 반복 교육 필요에 따라서 구분하고, 반복 교육은 기술 습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런 검진 결과 상담 매뉴얼도 상당히 내용이 좋죠. 신체활동 역량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혜택을 받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겠느냐. 사실은 잘 챙겨서 혜택을 부여하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경우만 생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조 자료는 아동 비만 예방, 건강 체중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 허양노인 운동교육 자료, 노인 영양교육, 그리고 구강, 뇌졸중, 고혈압, 당뇨에 관한 소책자를요 제공을 하거나 안 하는 그룹도 몇 개월 추적을 해보면 상당한 변화를 보입니다. 아토피 전식도 있고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대로 교육을 하기만 한다면 학교 보내고 안 보내고 애들이 상당한 변화가 있듯이 일회성 교육이라도 필요할 때는 하고,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더욱더 다양한 스킬까지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홍보 및 캠페인. 홍보 캠페인은 이게 이거 홍보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은 아주 간단한 홍보부터 인식이란 제고나 실천을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널리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한다. 캠페인은 본래 이제 전투 용어죠. 캠페인, 전투 그런 뜻입니다. 캠페인, 중계, 공세 약간 그런 뜻인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어떤 뭐 홍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캠페인, 전쟁하듯이 사람들이 바뀔 때까지. 이것도 뭐 잘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죠. 우리 뭐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금연 캠페인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 다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는 금연하는 것이 정상인 사회로 만들었다. 그죠? 흡연이 정상인 사회에서 금연이 정상인 사회로 돌아가는 데는 캠페인, 뭐 클리닉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으로서 학교 차원, 조직적 차원, 기업 차원, 보건소 차원, 상담, 홍보 여러 가지가 사회 생태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꾸어 냈듯이 이제 다른 것들도 바꾸어 낼 수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그 지역사회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서 뭐 한 6번씩 이틀씩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국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합병증 수급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영양표시 인지도 뭐 좋아졌고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되고 십몇 년 동안에 야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변화가 십수년에 걸쳐서 왔구나. 결국 우리나라가 이게 십수년이 20년 되고 30년이 되면은 결국은 북카렐리아나 이런 데처럼 쌓여서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세분화된 홍보 메시지를 마련한다. 뭐 우리 사회 마케팅 이론에 따르면은 세그멘테이션, 그죠?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나를 세분화해 가지고 그 타겟, 예를 들어서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타겟에 맞게 STP 전략이라고 있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등등 홍보용 메시지를 잘 마련하고 그 지역에 맞게 국립공원의 매점에서 술 판매 금지를 위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비스철 뭐 적당히 마시기, 운동, 어린이 야채 먹기 운동 등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 날과 연계하여서 한다. 11월 11일은 뭐 예를 들어서 극기의 날, 지구의 날 다양한 건강 관련 날과 연계해서 홍보를 추진할 수 있겠고 중앙 및 시도가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중앙 및 시도가 해준다면 보건소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홍보를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등록을 해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명단에 있어 가지고 또 뭐 문자를 보내주고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좀 범지역 차원의 종합적 캠페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 및 시도의 컨셉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겠다. 한때 우리 중앙정부에서 했던 그런 좋은 문구들이 많았죠. 뭐 하이파이브 그런 것도 있었고 하이파이브 5가지 일상이 운동이 되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금연과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컨셉이 국가에서 나올 때는 지역에서 그걸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죠. 언론 매체 5개 광고 의외로 효과 독특한 효과 제법 돈이 비쌉니다. 전광판 포스터 상당히 비싸죠. UCC 공모하는 거 SNS도 잘해야 되겠죠. 그죠? 블로그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금연 캠프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서 몇 가지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캠프 등록으로 유도가 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입소문 내는 바이럴 영상, 음주폐해를 예방하는 포스터. 사람들이 의외로 뭐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교수로 온 지금까지 뭐 세월에 이렇게 하려는데 90대 중반부터 벌써 격렬한 운동 안 해도 된다는데도 굳이 격렬한 운동을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90년대 중반인데 그때가 미연방 가이드라인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변화가 온 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5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과다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과다한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적당한 술을 먹으면 건강에 좋구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람에 있어서는 아예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순간 벌써 바람이 시작되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구강보험과 관련된 거, 심뇌혈관 관련된 거, 우리 중앙정보에서 나온 뭐 구대 생활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아토피 천식과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도 오해가 굉장히 많죠. 아토피 천식과 관련해서 뭐 마치 뭐 검사만 하면은 뭐 원인을 그대로 콕 집어낼 수 있는 양. 응? 약을 쓰면은 약도 써야 되죠, 그죠? 약도 쓰고 그냥 뭐 면역에 대한 오해도 참 많죠. 면역이라는 게 그냥 매일의 일주기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고 영양을 취하고 그게 면역인데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약들을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전문가 또 교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면서 잘 관리를 해서 일상생활을 잘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뭐 오해를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건강한 환경 조성, 건강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제도까지를 포함해서도 환경이라고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생활터별 환경으로서 뭐 아예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식단 자체를 저임한다든지 아예 계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뭐 표지판 하나를 붙여도 변화율이 거의 5% 가까이 나올 수도 있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조례, 규칙 등 공공정책 제도를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할 수도 있다. 코스를 종원한다, 조성을 한다. 체육 시간에 자습을 하지 않도록 뭐 학교장과 함께 학교 차원의 어떤 정책 변화, 직장 차원의 변화, 금연구역을 확대하도록 뭐 음주 청정구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요. 담배, 소매인 이격 거리를 늘림으로써 서초구 같은 경우, 심지어 뭐 야구장에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그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 스포츠 콤플렉스 그 야구장에서 자율적으로 가방 검사 이런 걸 했는데도 거의 10년에 걸쳐 가지고 음주, 소란 뭐 이런 것들이 쫙 줄어들었다는 수초구의 좋은 사례도 있죠. 계속해서는 대상미 범위가 광범위하고 효과가 지속되는 측면에서 아주 권장된다. 그래서 금융공간을 설치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설치 의무화는 조례 개정.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여론이 찬성 여론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두 개가 같이 감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이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10수년에 걸쳐 가지고 흡연사회가 금연사회가 됐지. 이제는 또 절주사회가 됐죠. 절주사회가 되고 운동사회가 되고 적절한 그 외에도 우리 동학극강진이 각종 합병증을 관리하고 투약을 하고 아토피, 천식, 치매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선진국의 사례도 있고 감염병이 관리가 됐듯이 나병, 콜레라, 패스트 인류의 뭐 패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심한 경우에 뭐 절반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지역까지 있었는데 상하수도 위생 개선을 통해서 수인선 전염병을 극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사스에서부터 몇 번 닥쳐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염병을 치명적인 감염병을 인류가 관리할 수 있듯이 비감염병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방법은 다 알고 있고 다만 어디서 먼저 확산이 되느냐. 지금도 연령 표준화 사망비가 낮은 곳은 거의 뭐 2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높은 곳은 600명, 700명 몇 배나 많이 사망하기도 하니까 건강 수명이 70대 말인 지자체도 있고 60대 초반인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할 때 봤듯이 울산처럼 각종 지표가 사실 그 지표 차이가 큰 거 아닌데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 좋아지고 있는데 좀 빨리 좋아지느냐 늦게 좋아지느냐 그 차이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오명을 조금만 노력하면 그 순위는 금방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선되는 속도가 이제 좀 느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건강생활 실천이 유리하거나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동을 개선한다. 저염식당, 영양식당을 지정한다. 식단을 저임한다. 건강 매점을 개선한다. 극히 코스를 신설한다. 운동 장소를
잘 정비한다. 그리고 뭐 계단 이용을 활성화한다. 금융구역을 확대한다. 담배 진입을 제한한다. 여러분 저 싱가포르 창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담배는 그냥 막 포장지 하나도 없이 그죠? 해놓은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우리나라는 편의점에 매출 1위가 담배고 뭐 계산하는 데부터 그죠? 법을 피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과거를 또 케이스를 만들어가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바꿈으로써 절주 그리고 이게 조례로 절주 관련 조례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는 게 올 6월 달부터 국민건강정책법이 개정돼서 상당히 올해가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주 원년. 2000년이 뭐 금년 한국으로 가는 원년이라면 자, 보건소 내부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의원님한테 편지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그분들도 또 조례를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 우리 금년 아파트 주민 참석률이 높으면 금년 아파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참고 자료. 신jal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기획 가이드, 계단 이용 활성화 방법. 여기는 보면 막 포스터, 시안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죠. 즐거운 양치를 위한 학교 변화, 아토피 전식 안심학교 운영, 금연과 관련되는. 뭐 최근에는 또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보면 한 3년치에 걸쳐 가지고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의 주민 건강이 좋아진는가 하는 많은 사례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찾아볼 수 있는 게 동학건강증진 우수 사례집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 협의기구 운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을 총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래서 보건소 내의 자원을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파악하고 협력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그래서 민관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고 간담회를 한번 하더라도 명함을 교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래서 보건 자원이 부족하다면은 보건소 바깥의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 협력한다. 뭐 애들 비만 같은 경우는 엄마들도 얼마나 열심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전화를 주고받는 정보 교류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뭐 예산을 같이 틔우는 것도 아예 정례화하는 것까지 협력의 정도는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다. 표에 보면 이 협력의 정도가 뭐 4단계도 있고 12단계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뭐 공문을 교환한다. 전화를 몇 번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모집, 대상자 모집이나 장소 지원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사업 계획이나 수행과 관련해서 서로 모여가 논의를 한다든지 MOU를 맺는다든지 또는 공동으로 기획을 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협의체를 정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또 뭐 새로운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비정기적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수조구 보건소하고 잠실 야구장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부서 간 지자체 안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최근 코로나 시대의 금연이나 절조 같은 경우는 청소, 위생, 화재 뭐 다양한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앞장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사업에 반영을 한다. 장애인 구강의료기관 가이드맵부 그 외에도 뭐 여러분 주변에 지역사회 자원을 잘 발굴할 수 있겠죠. 주민 참여형 전략은 건강경진의 정의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첫 시간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나 주민 전체적으로 그래서 건강경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거버넌스란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늘어나도록 한다. 그래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협의체도 만들고 토론회도 하고 그분들이 또 다음 단계의 패널로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조력자를 양성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주민협력형이냐 주민이 주도하냐 보건소가 주도하냐 주민이 주도까지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면 제일 최종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 주거, 문화, 교육 등의 문제 분야와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의 우리 아파트 주민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지금은 이제 금년 아파트 만드는 게 뭐 거의 유행처럼 되다시피 했죠. 한때 마을이 또 그 앞에는 또 기업, 건강한 시장, 또 뭐 우리 저 경로당 단위로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백세 운동교실도 있겠고, 동아리 자원봉사단체 또는 집단, 쪽방촌, 어린이집,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다양한 주민 개인이나 집단을 주체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촘촘한 거물망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보건소가 주도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뭐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도 지급하고 뭐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정도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뭐 조금 더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든지 평가하는 데도 초청을 할 수가 있겠고, 나중에는 뭐 투표권까지 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물론 의회가 있긴 하지만은 특정 분야에서는 그분들이 조금 잘 선별을 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돼서 그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앞장서서 뭐 선택기획 수행, 평가 완료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마을 만들기 같은 걸 할 때는 마을별로 한 몇천만 원 사업비를 제공하는 대신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그분들에게 약간 교육을, 선진지 견학도 하고 교육 훈련도 제시하면은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연구 매뉴얼도 있고,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 수기집도 있고, 이런 참여형 건강기지 모형도 있습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 정보기술, ICT 활용, 인쇄 매체를 주고 안 주고도 큰 차이가 있고, 다 같이 모여서 고혈압 환자들끼리 토론회를 하는 거, 잘된 사람 사례 연구를 하는 거, 또는 뭐 잘하고 있는 뭐 그런 곳으로 견학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 금년 클리닉, 노인운동, 뭐 1대1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도 하고 정보도 주고, 조리 실습도 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 디센티브, 유익과 불이익을 많이 긋고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뭐 돈으로 금전적이든 금전적이지 않든, 처음에는 금전적이지만 뒤로 갈수록 또 이렇게 사회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금년 펀드도 들어가겠고, 뭐 보험료 면제도 들어가겠고,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별금을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좀 드물긴 하지만은 지방자치가 강해질수록, 요즘도 보면은 왜 재난지원금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듯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인한테 인센티브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개인 간 수준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한다. 극기, 짝맺기, 멘토멘티, 동아리 조직, 게이트키퍼, 그 지역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여론 지도자,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동네의 모임을 조직하는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부르죠.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홍보 대사를 위촉을 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팍 올릴 수도 있죠.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세 번째, 조직 차원의 뭐 금년 기업 차원에서 뭐 또 있죠. 뭐 마라톤 하는 회사도 있고, 그죠? 금년 캠페인을 하는 것도 있고, 펀드를 하는 것은 이전에 아주 많았죠. 예전에 초창기에 금년 펀드로 해서 우리 통합건강경진 쪽에 우수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벤트, 그래서 범, 시군구 차원에서 박람회, 극기대, 건강축제, 일회성도 보통 일회성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연중 뭐 이벤트나 캠페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홍보는 꾸준하게 알리는 거다, 그죠? 방송신문, 매체를 통해서 뉴스 보도, 광고, 게시판 소책자, 회복 우편물, 소식지, 포스트 등을, 또 뭐 예를 들어서 대면 진료를 할 때도 뭐 이렇게 홍보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약국, 병원 등의 포스터를 이렇게 비치할 수도 있겠죠. 자, 사회 마케팅은 이제 마케팅, 물건을 팔듯이 공익적 활동에도 이 마케팅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육 홍보만으로는
편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게 파고들도록 서서히 자발적으로 물건 사듯이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물건을 파는 이 마케팅의 방법을 이렇게 홍보에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던 포피 전략도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멋있네. 금연하는 쇼리, 핑클 아주 흘러갔지만은 금연이 멋있구나. 금연하는데 돈이 그냥 담배 끊으면 담배값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돈이 굳는구나. 그리고 뭐 그 금연하러 가는데 내가 희생하는 게 거의 없구나. 플레이스, 프라이스 아주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서 그리고 조직적인 프로모션, 홍보까지 해가지고 포피죠, 포피 전략.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세그멘테이션 딱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 30만 중에 뭐 노인이 3만 명이다. 3만 명 중에 허약한 사람이 300명이다. 300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타겟팅, 뭐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를 그리고 포지셔닝,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위치를 딱 잡아가지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빼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뭐 이와 같은 사회 마케팅 전략 등도 여러분이 조금만 연구를 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한다. 자판기나 식당에서 과당 음료, 그죠? 과당 음료 함유, 가당 음료로 판매를 금지한다든지, 건강식품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또 뭐 요즘 뭐 많이 나오죠, 그죠? 밤에다가 뭐 비춰주는 프로젝트 같은 거, 밤에 여러 가지로 어둡고둑한 곳에 조명을 밝혀준다든지, 안전벨을 설치한다든지, 모기 기피제를 뿌려준다든지, 뭐 중간중간에 가게나 이런 데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지킴이로 임명을 한다든지 경고문, 사인 뭐 이렇게 낙상 예방을 위한 장치를 해서 노인도 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등등 물리적, 사회적, 환경, 문화까지 개선을 한다. 예. 치매 환자를 도와주는 분위기, 흡연과 음주 다 함께 우리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안 된다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벤트, 문화를 통해서 규범을 만들어 간다. 금년 직장, 금년촌, 금년 아파트 등등 사회적 규범을 만든다. 주민들에게 조직이 없다면은 지역사회라는 것은 관계를 개발해준다. 없던 모임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금연지킴이, 절주동아리 또는 뭐 지역사회 환경지킴이 이래가지고 특히 뭐 걷기동아리나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어도 몇 년간 지속하면서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동네 청소년에 대해서 동네 엄마들이 나서가지고 하면 오히려 반발이 적고 말도 잘 듣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애들 모이는 어석한 그런 놀이터 구석에는 또 구청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쳐가지고 놀이터 환경을 정비를 해준다. 여기다가 이런 주민 조직까지 같이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하는 그런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들을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책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금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벌금이 다 많이 달랐죠. 그죠? 2만 원, 5만 원, 7만 원, 뭐 10만 원, 뭐 저기 외국으로 나가면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나가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벌금의 액수도 정할 수도 있고요. 조례도 만들고 단속도 더 강하게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냐, 채용을 몇 명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가느냐에 따라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공식적인 뭐 합의상 단속을 몇 번 나거나 법에 드러날 수도 있고 법에 규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로비, 민원 편지 보내기, 청원하기, 면담하기 될 때까지 노력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서의 탄산음료 판매 금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례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는 비대면 수행 사례집이 있었어. 보시다시피 신체 활동 분야, 그죠? 대부분 뭐 이렇게 다 지자체별로 유사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자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파헤치지를 못했고, 여러분이 한번 쭉 이거 PDF 파일로 건강진 개발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쭉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좀 선별을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식도 있고 여성 어린이 급년, 방문, 치매, 그리고 보건소별로 또 따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주, 양산, 완주 해서 좀 선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전화를 활용한 사례들. 전화 막강하죠. 우리 국제전화, 경로당에 사계전화 걸어가지고 국제전화 요금 몇백만 원 나올 정도로 했어도 돈을 벌 수 있고, 결혼정보센터도 전화로 운영하고, 우리 또 홈쇼핑은 방송으로 하지만은, 그렇죠?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도 있지만은, 전화로만 해서, 또 이렇게, 우리 텔레마케팅에서 콜센터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문자도 끊임없는 우리 스팸 문자가 오듯이 문자를 활용해서도 좋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 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무슨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한 달에 19,000원 또는 9,000 얼마짜리 또 있죠. 건강관리 서비스들이 있고, 플랫폼 앱에서 오늘날 뭐 우리 카카오 같은 그런 또 이 플랫폼 앱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동영상 대면하는 걸 최소화해서 사업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뜯어보고 해설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원칙만 1교시, 2교시에서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분들이 쭉 넘겨보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교구,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들. 사소한 물품 하나라도 그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상황에서 교구나 물품을 제공했던 비대면 사례집이 2020년도 작년 때 이렇게 건강진 개발원에 나와 있고, 그 앞에 것도 아직까지도 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2019년 우수 사례집도 있고요. 2019년에 18년에 우수 사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오기 전에 사업들도 있고, 그 앞에 것도 있어요. 2018년 동학건강행진 우수 사례집. 그 당시 아마 울산 동구 낙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분류가 좀 달랐죠. 리더십 협력 체계를 강화했냐, 형평성을 강화했냐, 생애주기 집중 사업을 했냐 해서 분류는 조금 달랐는데 18년 것도 있고 19년 것도 있고 20년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이처럼 실려 있습니다. 사례라는 것은 원칙을 그 지역사회에 맞게 적용하다 보니까 탄생한 거라서 뭐 꼭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이걸 잘 참조하다 보면은 아이디어죠, 그죠? 창조성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잘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카카오톡 뭐 어떻게 시작한지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본래 삼성 직원이었잖아요. 삼성 직원으로서 사내 메신저를 개선해 가지고 그냥 회사를 차린 것이 저렇게 된 거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죠. 다 보면은 배를 밑으로 가게 하면 바다 밑으로 다니면 안 될까? 독일에서 그렇게 생각한 게 그게 잠수함이 됐듯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냥 우리 주가 총액
1등에서 한 5등까지는 전부 다 하드웨어, 물건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 기업이 됐듯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그 앞에는 70년대, 80년대 IMF가 올 때까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국민 소득이 확 높아지면서 전부 또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뭐 살게 되는 사회가 됐고 IMF가 오고 난 뒤로는 이제는 사회가 좀 이렇게 또 변했죠. 성격이 변해가지고 정리해고 이후로 경쟁, 금융위기가 오고 사회의 성격이 변하다가 이제는 또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너무나 또 많은 변화가 오게 됐는데 과연 이제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명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자체 선거도 있고 10년, 2030년이 되면은 금년 사회가 됐듯이 제가 볼 때는 뭐 절주 사회가 돼야 되고 통합, 건강, 정진이 성공하는 10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기후 위기까지 닥쳐가지고 이제 봄, 가을이 또 없어져 버려가지고 여름 같았다가 갑자기 겨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장마는 또 얼마나 긴지 59일간 뭐 장마가 비가 오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급박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래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가져온 겁니다. 1970년대에 평균 수명이 그냥 6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기대 수명. 지금 태어난 애들은 거의 뭐 80대 중반을 바라볼 정도로 60대에서 70대, 80대 한 20살이 늘어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수십 년 만에 20살이 늘어났단 말은 그거는 그죠? 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40년 만에 20살이 늘어났더만은 평균 수명이 거의 2년에 한 살이 늘어난 거잖아요. 2년에 한 살이.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이 되어 온 거예요. 거꾸로 간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은 평균 수명 줄어들었어요. 동유럽 무너지고 난 뒤에 막 폭음률 올라가고 수명 줄어들고 거꾸로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뒷걸음질 치지는 않고 물론 OECD 최고의 자살률 때문에 터키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많잖아요. 10만 명당 그냥 30명 가까이 올라갔다가 100만 명이면 300명 1000만 명이면 3000명 5천만 명이면 15,000명 1년에 15,000명이면 1년을 300일로 치면 동그라미 2개 떼면 그죠? 계산이 나오죠? 하루에도 1시간에도 자살자가 나올 정도로 또 자살이 많은 사회가 됐고 또 지역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지역은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50% 이상 몰리면서 그쪽이 개선이 더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에 주민들의 관심과 객관적인 지표와 외부의 어떤 기회와 위협과 여러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원,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또는 뭐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까지 그렇게 전략적 이슈를 발견한다. 여러분이 뭐 이순신 장군이 됐다. 내보고 어쩌란 말이냐? 가 아니라 잘 관찰함으로써 전략적인 보통 답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뻔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약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지를 잘 살려서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건강조사 10수년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빨랐는지 아침 결식률, 영양표시 인식률, 고혈압, 당뇨, 뭐 미충족 의료,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거의 모든 지표들이 10수년 만에 그렇게 좋아질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보행 실천율, 그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물론 뭐 안 좋은 데는 아직도 20%고 송파구 80%, 뭐 서울은 가면 60%가 넘어가고 광역시대야 이제 대전이 한 50%, 광역시에 40%, 군지역으로 가면 이제 20몇 프로 그렇긴 한데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한데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이 좋은 사례들에 많이 숨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뭐
사회 마케팅을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타겟 파퓰레이션을 찾았는데 포지셔닝, 보건소 입장에서 뭘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 타겟 파퓰레이션에서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다 보면은 전략은 보통 나온다. 간담회를 한다. 가서 그냥 뭐 며칠간을 돌아다니 본다. 차를 타고라도 한번 돌아본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 것이 아까 인디비주얼, 인터퍼스널, 인스티튜셔널 전략의 피라미드에 따라서 또 사례집을 이때까지 쭉 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잘게 자르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집단부터 먼저 할 것인가. 지리적으로 구도심을 갈 것인가. 행동 변화의 단계는 운동 같은 경우는 시도만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시도만 하는 사람. 또 필요하다면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기업 같은 데서는 찾아낼 수도 있어요. 기업 자체적으로 뭐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하면은 한 번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 집단. 우리 지역에 뭐 30만 인구 중에 노인이 3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3,000명의 허약 노인 중에 시약 지역에 살고 있는 300명한테 그 300명 중에도 설문조사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100명을 이번 프로그램에 초청하겠습니다.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표적 집단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데는 진짜 사업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다음번에 사업을 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국 책이 되다 보니까 과일 야채를 다양하게 먹기는 중산층 백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쭉 퍼져나가는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표적 집단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역을 잘 관찰하다 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고 앞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문제를 원인 분석하는 피시본 다이어그램. 그 문제의 원인은 뭔데? 왜 운동을 안 하는데? 시설이 없습니다. 왜 시설이 없는데? 그 지역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를 쳐감으로써 포스트 잇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모여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혈압이 왜 많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끊임없이 가지를 쳐가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인과관계도 피시본 다이어그램. 보통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여기에 답이 보통 숨어 있어요. 술, 담배, 건강생활 실천을 시키면 되겠구나. 운동까지. 검진율이 낮구나. 영세 사업장에 재정자를 떠나가지고 이분들이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뭔가 해보려 해도 편의 시설도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적 지원, 시간을 인센티브를 사업장에 준다든지 뭔가 없던 시설을 만들어 주다든지 근로자 건강 센터가 됐든 복지센터가 됐든 그러면서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대책이 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대책이 만약에 세 가지가 나왔다. 그죠? 1, 2, 3, 세 가지 대책을 나왔다면은 그 중에 뭐를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선정을 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그냥 단순하게 투표를 해도 돼요. 그 지역에 이 사업에 아주 관심이 많고 이해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단순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제의 크기와 효과,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과 효과를 ABC로 10점 만점으로 매겨가지고 A 플러스 2B 플러스 곱하기 C 해가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문제의 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타 지역보다 안 좋은 문제, 비슷한 문제, 좋은 문제, 그리고 이쪽 축에는 악화되는 문제, 좋아지는 문제, 그저 그런 문제, 9칸에 나누어 문제를 써봄으로써 제일 위에 칸에는 타 지역보다 안 좋으면서 악화되는 문제가 뭔가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바둑판 4개로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냐? 심각하지 않냐? 해결책이 있냐? 없냐? 심각하면서도 해결책이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요 중에서 골라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여러분 앞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렇게 해서 뭐 전략을 더 다듬을 수도 있다. 요건 아까 이야기한 포피 전략입니다. 프로덕트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그 사람들에게 희생을 적게 하면서 접근성이 좋으면서 홍보도 잘할 수 있도록 뭐 조금 더 다듬을 수도 있죠.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그럴듯하게 제목부터 그럴듯하게 그리고 금전 시간 기회비용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듬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듬고 어떻게 또 이걸 전달할 것인가 홍보까지 다듬으면은 이 사회 마케팅 전략은 아주 유명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전략을 물건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 명료한 행동기법을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록 해서 비용은 줄임으로써 기억에 남는 그럴듯한 메시지를 만든다. 자, 그래서 전략을 개발하기보다는 보통 뭐 아이고 작년에 하던 그대로 합시다. 뭐 실제 행동 변화까지 이러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네가 정말로 뭐 금년사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냥 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만 대충 해라. 그게 뭐 네가 그런다고 그뭐 뼈골까지 병든 노인들이 그 뭐 얼마나 건강해지겠노. 네가 그런다고 뭐 우리 울산이 얼마나 그랬겠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사회 마케팅을 통해서 표적 집단도 잘 선정하고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집단과 원인에 맞는 맞춤형 전략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만은 전략은 아까 교육, 환경구조 용어, 문화 홍보, 사회적 지지 다양한 것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 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쓸모가 있을 건지를 잘 살펴보고 그래서 대상자의 문화나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그리고 대상자를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또 가능한 한 생태적 모형을 참조해서 복합적 전략을 개발한다. 이건 조금 오래된 사례들인데 개인적, 개인 간, 조직 차원의 전략을 전주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효과를 본 전략이 되겠고 이왕이면 앞에 사례가 있는 것을 하고 경쟁자보다는 조금 제목이라도 다르게 했고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달 수 있을까지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한 20년간 걸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퇴근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1년 360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할 수 있던 것들은 결국은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거는 책 이름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실제 여기도 일종의 사례집입니다. 사례집. 사례집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아까 PDF 파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조금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너무 빨리빨리 하고 마지막 시간은 첫 시간, 둘째 시간은 좀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 돼가지고 질문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메일도 보내주시고 카톡,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 운동복은이라는 네이버 카페에도 뭐 글을 올려주시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여러분이 질의응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맛있게 점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